안녕하세요. 나에게 필사낭독 소리글빵입니다. 책을 읽고 마음에 들어온 문장을 필사하고 내 생각과 느낌을 쓰고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8월에는 황선우 김원비 작가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를 읽고 소리를 모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낭독 1일차 12페이지. 혼비 씨의 이런 언어 유희는 종종 과감한 춤동작 같습니다. 저는 그런 춤을 출 때 머쓱해 발을 빼기보다 뻔뻔하도록 진지한 사람 앞에서라면 같이 용기를 내서 스텝을 밟아볼 것 같아요. 앞으로의 편지에서 혼비 씨를 웃게 만들 일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요? 지루하거나 고된 순간도 많은 일상이지만 저 역시 혼비 씨에게 답장을 쓰기 위해 웃음의 필터로 바라본다면 삶이 훨씬 흥미진진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감히 혼비 씨를 웃겨볼 수도 있을까 하는 작은 포부를 품어봅니다. 여러 독자들 중에 첫 독자가 되어 혼비 씨의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충분히 친밀하지 않은 우리의 서신 교환이야말로 이제는 사라진 고전 펜팔의 전통에 부합하는 무언가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를 통해 만나는 우리는 서로가 보여주는 서로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상대가 허락하는 각별한 만큼만 쌓아나갈 수 있겠죠. 그건 꽤나 거리를 둔 소통일지도 모르지만 어쩐지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출발이기에 지금부터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도 느껴집니다. 웃다 보면 사람은 각을 잡고 앉아있던 자세며 근엄하던 표정을 무너뜨리고 옆 사람에게 몸을 기대거나 치이기도 하면서 긴장을 풀게 되니까요. 서로를 웃긴다는 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 하나일 거예요. 혼비 씨, 오늘은 무엇이 당신을 웃게 했나요? 필사낭독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번번번 타들어가는 날들 김원비 몇 달을 특히 여름을 번아웃 상태로 통과하면서 번아웃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번아웃이 일 효율을 깡그리 앗아가는 통에 한 번 붙든 일이 끝나질 않아 마음 놓고 놀거나 쉴 시간까지 사라지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휴식과 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다리마저 불태워 없애버리는 게 번아웃이더군요. 그리고 일에서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 전반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자주 가는 공간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을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 혼자서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거나 뭘 자꾸 잃어버린다거나 반사신경이 둔해져 평소보다 어딘가에 잘 찌어 다친다거나 자꾸 말실수를 한다거나 해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 속엔 오로지 일밖에 없었던 때가 저도 있었어요. 혼비 씨처럼 해도 끝나기는커녕 복리이자가 붙듯 쌓여만 가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죠. 건강도 무너지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니 일의 속도는 더 느려지더라고요. 이런 시기를 겪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적절한 휴식도 내가 경영해야 전체가 효율적이라는 것을요. 집중도가 높아져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걸요. 요즘 가장 용기를 끌어모으는 곳. 가끔 임산부석을 비워놓을 필요가 없다고. 누가 앉아있으면 임산부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해맑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에 앉기까지, 아니 결국에는 못 앉기까지 겪는 여러 불쾌하고 서러운 난관들을 골라 이야기해 줍니다. 말이나 배지로 임산부라고 밝혀도 자는 척, 못 들은 척 무시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무섭게 노려보는 사람, 욕설을 뱉는 사람, 한 소리 늘어놓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다고요. 임산부는 뭐가 임산부냐? 5, 6개월 돼서 배가 나와야 임산부지. 임산부석 없던 시절에도 다 애기 건강히 잘만 나왔다. 요즘 여자애들 유별나게 엄살 떠는 거 같잖아 죽겠다. 네가 임신했어도 늙은 나, 며칠 야근한 나, 무거운 짐 많은 나보다 힘들겠냐? 그냥 살쪄서 배 나온 건데 임산부의 척하는 거 아니냐? 등등. 별말을 다 듣는 경우도 많다고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뒤론 앉아있는 사람에게 차마 말 한마디 못 꺼내고 그냥 선체로 힘겹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정말 많다고요. 얼마 전엔 한 모임에서 이제 막 임산부가 된 분께 다른 분들이 그나마 2호선은 자리 비켜줄 확률이 높으니 조금 돌아가더라도 2호선을 이용하려는 정보 같은 걸 나누는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어진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정말이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논어에서 공자님은 지나 인이 용에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 일견 동감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공자님이 21세기 한국에서 임산부로 환생한다면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사, 오늘의 편지를 마무리하며 소리 높여 외쳐봅니다. 우리에게는 군자 비추, 공자에게는 임신 강추. 2023년 3월 11일 김혼비 드림. 필사낭독.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5회차 황선우 김혼비. 페이지 66. 그런 점에서 이 타이밍에 선우 씨에게 편지 쓰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편지 쓰기라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우 씨라는 수신자가 정말 중요했어요. 쓰면서 마음이 좀 더 정리되고 나아갈 방향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심지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조금 더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모아 차례로 밟으며 회복까지 걸어가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이 편지를 쓰는 동안 드디어 축구장에 다녀왔고 병원에서 필요한 약도 타왔고 회사 일은 줄이지 못하더라도 원고 쓸 일은 대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번아웃에 이른 것처럼 동난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데도 서서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기. 일단 이것들부터 잘 지켜볼까 합니다. 내년 여름까지 1년간은요. 그때까지 우리가 편지로 어김없이 이어져 있을 거라는 사실이 참 든든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선우씨. You help me sleep and rest. 무엇을 할 때 행위 자체보다 누구와 하는 것이 더 소중했던 적이 많았다. 혼비씨에게는 선우씨가 그러했나 보다. 글쓰는 이에게 처방으로 나온 게 글쓰기라 놀랐던 혼비씨가 선우씨에게 구구절절 편지를 쓰며 위로와 치유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곰곰이 난 누군가에게 선우가 되었나? 나의 선우는 누구였나? 하고 생각을 해본다.
분명 나도 너도 누군가의 선우이며 선우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5번째 이야기. 재미있어요? 재밌는 거 맞죠? 누군가는 속이 빈 나무를 두드리는 데 집중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속이 빈 플라스틱 공을 쫓아다니는 데 몰두하며 자신만의 번뇌를 다스리는 거겠죠. 이 목탁구가 어디로 나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도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와 얄미움이 승부와 상부상조처럼 공존하는 탁구입니다. 두드림이 무엇이길래 맺힌 마음을 풀어주고 소통의 기쁨을 알게 하는 걸까? 두드림은 행위이자 적극적인 반응이다. 소심하게 두드리던 급박하게 두드리던 그 행위는 경고이자 최후 통첩이기도 하다. 시작과 끝을 알리고 전쟁을 알리기도 신문고처럼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행위이다. 또한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음을 구조를 알리는 소리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북소리가 있다고 한다. 나의 북소리는 어떤 리듬일까? 두드림은 일정함으로 안정감을 주고 변주로 일깨움과 흥분을 준다. 음악의 리듬과 선율도 디자인도 통일감과 거기서 벗어나는 변칙이 어우러져 최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간다고 한다. 아마도 목탁구를 활용하는 두 작가는 이 원리를 체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황선우, 김훈비. 문학동네. 63페이지. 몇 달을, 특히 여름을 번아웃 상태로 통과하면서 번아웃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번아웃이 일 효율을 깡그리 앗아가는 통에 한번 붙든 일이 끝나지 않아 마음 놓고 놀거나 쉴 시간까지 사라지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휴식과 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다리마저 불태워버리는 게 번아웃이더군요. 그리고 이래서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 전반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자주 가는 공간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을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 혼자서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거나 뭘 자꾸 잃어버린다거나 반사신경이 둔해져 평소보다 어딘가에 잘 찌어 다친다거나 자꾸 말실수를 한다거나 해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켄타우로스를 자꾸 켄타로사우루스라고 말해 멀쩡한 반인반말을 계속 공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단상. 요즘은 아이들을 보내고 할 일을 찾아 하고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울감이 저에게 이것이 혼비 작가님의 번아웃과 비슷하죠.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 규칙적인 수면은 성공하지 못해 지금도 새벽에 이러고 있지만 돼지우리의 집을 눈으로 보며 움직이지 않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혼비 작가님이 켄타우로스 이야기를 하니 저도 생각나는 게 있네요. 가족과 놀러가서 주차를 하고 지나가는 차를 보며 저 USB는 어때? 한참 차를 보고 있던 시기입니다. 네, 저는 SUV를 USB라고. 남편의 뭐라고? 하는 눈빛이 기억이 납니다. 66페이지.
학동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말씀이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번아웃에 이른 것처럼 동난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데에도 서서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취미를 하기. 일단 이것들부터 잘 지켜볼까 합니다. 내년 여름까지 1년간은요. 단상. 혼비 작가님이 말씀하신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지금 괜찮으실까요? 힘든 일도 유머로 승화하시는 작가님이 참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내리락의 기간이 조금씩 짧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한 절반쯤 왔을까요? 여기에는 꾸준한 상담과 복약, 저의 의지, 주변의 많은 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매달마다 어서 나가 놀다 오라고 제 등을 힘껏 밀어준 선우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삶을 챙기는 선우 씨의 모습이 늘 담겨있는 편지의 힘이 아주 컸습니다. 우리의 편지는 여기서 멈추지만 편지를 주고받는 동안 되찾은 이 리듬 속에서 남은 절반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개구리 뛰기라도 하면서 이제 곧 시작될 여름도 제가 잘 만들어 나가면서요. 마지막 편지에서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